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컨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2026년도를 맞아서 지금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일들이 많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있는 여기 이 사무실, 이 센터가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여기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촬영도 하고 또 작업들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곳이 짐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25년 정도 사용하신 그런 사무실이었는데 아버지가 출판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한 3, 4천 권 있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또 정말 오래된 그런 짐들 다 정리하고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서 그동안 제가 좀 영상 제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해에는 좀 여러 변화들이 있을 텐데 우선은 새로운 장소가 이 공간이 꾸며질 것이고 또 제가 그동안 계속 미루고 미뤄왔던 책을 쓰는 작업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계속 꾸준히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책을 쓰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또 책에 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도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저의 그 책 쓰는 과정을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쓰는 과정과 또 출판사를 만나는 과정 또 책 쓰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리얼하게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울증이라는 터널 끝에서 찾은 진짜 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양극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이름 석자는 사라지고 또 환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지 또 평생 불량품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두려워서 밤을 지새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조울증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온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정해놓은 궤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진짜 나다움을 찾아가라고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법을 넘어 치료의 핵심인 정체성 회복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는 나만 겪는 줄 알았던 혼란에 대한 깊은 정서적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내 감정이 왜 이토록 날뛰었는지에 대한 명쾌한 뇌과학적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임상적 회복 전략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증상이라는 운전대에 나를 맡긴 채 끌려다녔습니다. 이제 그 운전대를 다시 잡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울증의 역설이 있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자아의 소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울증을 겪는 우리가 가장 괴로운 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에너지가 폭발하는 경조증 때엔 이게 진짜 내 실력이야 라는 지나친 자신감에 취했다가 우울감이 오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바닥으로 추락하죠. 이 양극단의 롤러코스터 사이에서 진짜 내 모습인 건강한 자존감은 설 자리를 잃고 소외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우리 뇌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청년기의 뇌는 마치 완공되지 않은 도서관과 같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아직 분류가 덜 된 상태죠.
뇌는 지금 시냅스 가지치기를 통해 불필요한 연결을 정리하고 또 정보 전달 속도를 높이는 미엘린화라는 정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조울증은 이 공사 현장에 발생한 건조 지연이나 설계 오류와 같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과열되어 폭주하는데 이를 조절해야 할 전두엽은 아직 공사 중이라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감정이라는 승객이 운전석을 차지하고 주인인 여러분을 뒷좌석으로 밀어낸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병이 나를 운전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감정이라는 차에 끌려가는 운전자가 아니라 그 차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은 여러분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뇌의 조절 회로가 잠시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심하게 무너지는 데는 우리 뇌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탓도 큽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규격화의 함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가 찍어낸 표준형 인간이라는 낙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단 앞에서 더 크게 절망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견고한 표준화된 성공 공식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을 보십시오. 마치 거대한 공장 같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재능과 에너지 리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적과 명문대라는 좁은 틀에 맞춘 표준형 인간만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재능과 에너지 리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적과 명문대라는 좁은 틀에 맞춘 표준형 인간만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규격화된 시스템에서 조울증이라는 변수를 만난 청년들은 스스로를 시스템에서 탈락한 불량품이라 정의하며 파괴적인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사회가 정한 속도에 맞춰 달리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는 환경에서 나다움을 탐색할 기회는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규격화된 삶의 궤도에서 튕겨져 나간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너짐이 아닌 삶의 리셋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체성 회복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봅시다. 조울증 발병은 인생의 재난이 아니라 가짜 나를 멈추게 하는 강제적인 리셋 버튼입니다. 사회의 속도에 맞추느라 외면했던 내면의 비명이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멈춤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정말 나에게 맞았는지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남들이 정한 궤도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일찍 진짜 나를 마주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상 후 성장의 시작입니다. 나다움을 찾는 정체성 회복 작업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 임상적으로도 정서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IPSRT라고 하는 이것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고유한 생체 리듬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자극에 취약한지, 내 섬세한 기질을 어떻게 창의성으로 승화할지에 대해 아는 것이 뇌의 전두엽 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정체성 재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3단계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뇌과학과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3단계 액션 플랜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 Affective Labelling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증상과 나를 분리해야 합니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단순히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내 편도체가 과열되어 초조함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순간 뇌에서는 감정을 관찰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폭주하는 감정의 핸들을 다시 잡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나만의 에너지 리듬을 설계하는 것이죠. 바이올로지컬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가 정한 9시 출근, 6시 퇴근의 속도를 거부하십시오. 조울러에게 가장 위험한 독은 밤샘 아이디어 폭주입니다. 새벽 2시에 찾아오는 열정은 영감이 아니라 뇌의 비상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생체 리듬의 함정임을 인지하고 나만의 안전 브레이크를 설정하세요. 나만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기 주도권입니다. 제가 강의 때 많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요.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 조현병의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우리가 현악기의 그 줄이 느슨하게 풀려 있으면 연주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현을 조율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조현병입니다. 현을 조율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조울 같은 경우는 리듬과 또 에너지가 많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을 다시 조율하고 찾는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작은 성공의 누적, healthy self-esteem라고 하는데요. 조증이 주는 신기루 같은 고향감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대신 일상의 아주 작은 루틴을 지켜내는 데서 오는 실질적인 성취감을 맛보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 먹기,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뇌 회로를 건강하게 재배선합니다. 이것이 병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쓰든지 아니면 콘텐츠 스크립트를 쓰고 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죠. 때로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업로드 했을 때 결과가 유튜브라는 것은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성적표와 같거든요. 그 수치와 이런 조회수 또 사람들의 그런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것은 나는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은 병보다 크고 규격보다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울증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온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격화된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찾으라고 보내는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초대장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여러분만의 더 단단하고 또 고유한 궤도를 만들기 위해 낡은 틀을 부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단명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힐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가 찍어낸 규격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터널 끝에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진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찾은 나 다음에 단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또 따뜻한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